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한화에게 넘어간 대우조선입니다. 사실 되게 뜬금없이 하나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했던 그런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그룹의 대우조선해양을 전격 매각하기로 산업은행이 결정한 가운데 매각 가격과 지분 관계 그리고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2조 원을 투입해서 대우조선 경영권을 확보한다. 그래서 하나그룹은 대우조선의 지분을 49.3%로 확보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고요. 하나는 28.2%로 2대 주주로 남게 됩니다. 하나그룹은 계열사별로 투자 금액을 각출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산은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채권단의 협조를 구해서 거래 종결일부터 5년간 기존 금융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는 2조 3,300억 원어치 영구 전환사채 이자를 유예해주고요. 당분간 이 영구채 금리도 완만하게 올리면서 저금리로 유지해줄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빠르게 적자가 나야 또 이 산은도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요. 자, 우선 조금 더 내용을 보시면 기존 주가에서 10% 정도 하향해서 계산을 해서 매각을 했고요. 헐값 논란이라는 것도 있는데 공적 자금을 쏟아부을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빠른 매각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회사 부채는 10조가 넘습니다. 부채 비율은 676% 정도 됩니다. 자, 올해 상반기 기준 영업 손실은 5,696억 원이고요. 이자 등 금융 비용만 9,167억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연내 본 계약까지 체결로 목표를 삼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우조선의 신규 자금 4조 1천억 원 정도를 지원을 약속을 했고요. 손실은 3조 5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대손 충당금은 1조 6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요주의 여신에서 정상 여신으로 분류되면 우리가 쌓은 1조 6천억 원의 이익으로 환산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대우조선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 주식 가격이 오르면 투입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경쟁 당국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하겠지만은 현대중공업이나 여타 다른 조선주들에서 결합을 하실 때는 사실 좀 불허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결론적으로는 무효가 난 거고요. 그래서 대우조선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자본을 2조 원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장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쪽으로 좀 특화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좀 양쪽의 이해관계가 좀 맞물리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008년도 이 인수 포기할 때와 비교를 좀 했는데요. 첫 번째는 몸값이 6분의 1로 낮아졌습니다. 자, 세 차례 대우조선의 매각 절차가 제기되면서 몸값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6조 넘는 가격이 2019년도에는 2조 8천억, 거의 반 정도 내려왔고, 또 거기서 2022년도 지금 현재 1조 1441억 원으로서 굉장히 빠르게 급감한 몸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 원 정도의 회사이므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채비가 좀 되었고, 최근 또 하나가 여러 가지 사업 재편을 또 하면서 또 방산 부분에서 굉장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현금 여력이 충분했었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대우조선이 이제는 2조 원 전액으로 자본 확충에 쓰일 수 있다라는 거. 그 전까지는 뭐 확충 자금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2조 원 정도를 온전히 자본 확충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되어 있고, 산은이 대우조선 주주로 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또 희생을 위해서 협조해야 되는 구조인 동시에 하나가 대우조선 확충에 좀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상당 부분 떨어지게 되고요. 대폭 개선한 효과도 있다.
그래서 신용등급도 대폭 상향할 수 있고 이러면 이제 뭐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 이런 것들도 많이 내려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수주량은 이미 4년치 일감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미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에서는 육상, 항공에 편중됐던 이 방산 라인업에서 해상까지도 영역을 넓히고, 또 기존에 하고 있었던 특수선 건조 사업을 대한민국 해군에만 의존했었는데 이것을 해외 이제 수출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한테는 좋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한국 방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수주를 엄청나게 이끌어냈고,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거고, 지금 각국에서 국방비에 대한 예산을 많이 늘리면서 지금 방산에 대한 회사들이 굉장히 일제히 좋은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가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점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점은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 희석 가치와 또한 산업은행 지분 관련해서 오뱅 우려가 항상 남아있다라는 것과,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많이 가져갈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수주 경쟁도 심화가 될수록 저가 수주의 우려가 있고, 이것은 과거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렸다시피 외국인 쪽에서 대우조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 뭐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해서 쭉 삼성중공업까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사실 그 다음에 가격 협상하기가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왜 뭐 현대차 갔다가 뭐 쉐보레 갔다가 뭐 르노 갔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뭐 요만큼까지 해준다던데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상가를 알아볼 때 나 약간 저기서 한 300 정도로 보고 왔는데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뭐 가격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뉘앙스만 느끼신다면, 뭐 그런 얘기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저가로 수주를 따낸 거,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수주를 따낸 거에 굉장히 열이 울리고 주가도 상승을 시키고 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딱 까보니까 이익이 별로 안 되네? 라는 거죠. 근데 그 이익마저도 원자재 값 상승과 또 환율이라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타격이 많다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은 타격. 그게 기존의 가격도 낮은데 여러 가지 악재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꼴이 돼버린 현재 상황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의 제도약에 아직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었고요. 또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중 한 곳에 매각을 하려던 것도 국내 조선업의 불황 원인으로 국내 업체 간의 내부 경쟁, 저가 수주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왔었기 때문에 한 회사라도 없애버리면, 한 회사라도 합쳐버리면 이게 경쟁 상대가 줄어버리니까 좋지 않았을까 했지만 이제 독점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EU에서 거부를 좀 했습니다. 자, 올해까지 조선 쪽에서 특히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적자를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난해 적자 규모와 비교하면 개선된 수치이긴 하지만 내년에 흑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적 반등 이런 것들도 아직은 수년간 지속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재무제표 이런 것들도 좋아진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진짜로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인수 이슈가 딱 나왔을 때는 와 좋다, 드디어 대우조선이 팔리는구나, 야 이제는 진짜 알터니가 빠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만 그 다음날 했더니 야 근데 진짜 좋은 거 맞아? 승리의 저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기사 뉘앙스가 나오면서 또 기관들이 매도를 부추기고 또 개인들은 또 거기에 휩쓸려서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 올라갈 때 타고 또 내려갈 때 무섭게 도망가고,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출렁출렁거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의 실적들이 나오면서 혹은 하나에서 발표하는 그런 기업 관련 뉴스들에 의해서 대우조선이 굉장한 이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중심을 잡고 우리가 투자에 나서야 되겠느냐라는 걸로 이제 귀결이 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도 결국에는 이제 편입이 내년부터 될 거기 때문에 하나 지주사에게도 또한 좀 뭐라 할까요? 할인율로 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하나도 여러분들 잘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가 굉장히 좀 길었지만은 대우조선과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따로 떼서 차트만 두 개만 간단하게 보고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 내용입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신다면 한 3, 4일 전에 인수 발표 때 혹은 나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네, 최근 침체기가 오면서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인 거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와,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기는 한데 자,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정말 다이나믹한 2주를 좀 보내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한여름밤의 꿈이었죠. 월봉상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이게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야, 대우조선해양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빨리 들어간다고 하면 12월 연말이나 연초에 네, 들어가고 아니라면은 이제 3, 4월 봄 올 때쯤 이제 모든 인수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주가가 한 차례 정도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 2조 600억 되는 코스피 상장사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 오늘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수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전부 다 팔아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뭐 재무제표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네, 회사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기에는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M&A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회사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나에서 일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걸 가져가는 거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나 밑에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임팩트, 그 다음에 에너지 자회사는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비상장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회사들에서 각출을 좀 했었다. 그러면 지금 1조가 들어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 시스템 이쪽을 이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도 당연히 지분법에 의해서 받을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도 전체적으로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그래서 우선은 하나를 먼저 보시죠. 하나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지주회사들 보고서를 읽어드리면서 또한 배당주 이런 것들이 연말로 갈수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콕 집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한화입니다. 네, 한화 같은 경우에도 이 인수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졌죠. 왜냐면 어떻게든 간에 자회사들이 각출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한화가 조금 미치는 영향이 조금 적죠. 네, 그래도 한화에 대해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하게 된다면 그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스럽게 하나도 지분평가 이익에 의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가 거의 저점, 코로나 거의 전저점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 살짝 내려가는 게 있긴 하지만 지금 호재거리를 들고 있는 하나로서는 과연 이게 내려갈지는 의문스럽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가도 되게 저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를 해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 나쁘지 않긴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에 너무나도 서프라이징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렵다. 하지만 PUR, PBR, 거기에 배당까지 소폭 주는 아주 착한 회사다. 거기에 ROE까지 16배, 거의 17배에 달하는 17%에 거의 가까운 회사이므로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주가가 상상 날라갔던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굉장히 높게 날라갔었던 주식인데 이제
그 우주 발사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방산에 대한 이슈가 끝나고 나서 지금 꽤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상승이 거의 2달 만에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계속 고점 왔다 갔다 였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사기에는 좀 어려웠었던 그런 구간들이라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잡는 다음에 사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를 확인해 보시고, 지금 당장 인수가 확정이 난 것도 아니고 인수가 다 돼서 뭔가 사업이 수익이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시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시가총액 3조입니다. 자, 코스피 87위 회사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외국인이 엄청난 매수세를 가져갔었고, 기관은 오히려 매도세를 엄청나게 가져갔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총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선 재무제표적으로 보실 때는 뭐 좋은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은 게 없어요. PER도 상대적으로 높고요. PBR은 한 배이지만 배당금도 주지만 ROE가 너무 낮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테마성을 빼고 나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주가가 올라갔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19년도에 상장한 이후로 굉장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난 후에 이때도 깨고 올라가려고 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침체기를 거쳤고 지금 현재까지도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2조 넘는 회사이고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기관이 엄청난 매도를 때렸고 외국인이 엄청난 매수세를 가져가면서 서로의 주식을 바꿔치기한 느낌이 소폭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어쨌든 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어느 정도는 들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지분평가 이익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 이게 재무가 좋지 않아서 계속 내려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하나 시스템도 전에는 굉장히 좋게 올라갔었으나 한번 실적이 고꾸라진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올해까지는 좀 잘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PR도 너무 높고요. PBR만 좀 낮을 뿐, PR이 너무 높고 배당금도 주기는 하지만은 또 ROE 같은 경우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은 좀 작년과는 또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좀 안 좋은 지금 현재를 보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수는 했지만 이게 한 회사에서 단독적으로 인수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게 좀 내년이 되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하나에서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매수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믿음을 가지고 좀 진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 배당이 있는 종목에 들어가는 게 정말로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모두 다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죠? 언제까지 주식이 계속 이렇게 파묻혀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 대비를 하고 하려면 좀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잘 버텨보고, 또 대우조선해양을 과연 인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과연 긍정적으로 시야가 좀 바뀌어서 과연 기사에 나온 것처럼 하나에서 정말로 좀 엄청난, 이건 정말 인수하기 잘했다라는 이 평가가 후대에 남을 수 있을지, 한번 나중에 비교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